안녕하세요. 역사 타임머신입니다. 1944년 6월 6일,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몰락의 결정타가 된 노르망디 상륙작전, 일명 D-Day.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진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전투 배경. 1943년 연합군은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독일군을 물리치고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상륙하여 이탈리아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연합군은 1943년 9월에 이탈리아의 항복을 받아내고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자 연합국의 지도자들은 서서히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1943년 11월 테헤란 회담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총리, 소련의 스탈린 서기장이 모여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스탈린 서기장은 독일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미국과 영국에게 독일을 공격하여 양면 전선을 형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 북부에 상륙작전을 개시하여 독일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프랑스 북부의 노르망디를 최종 상륙지로 정한 연합군은 독일이 상륙 지점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기만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일명 포티투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연합군 주력 부대가 프랑스 어딘가에 상륙할 것이라는 것은 독일군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포티투드 작전의 핵심은 프랑스 본토의 상륙 지점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작전으로 연합군은 칼레 해변 근처에 낡은 배를 동원하여 독일군의 레이더에 확실히 잡히도록 하고 칼레의 레이더 기지를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하여 칼레가 진짜 상륙 지점이라는 듯이 독일군을 속이게 됩니다. 이 기만작전은 엄청난 성과를 거두어 연합군의 상륙 당일에 조차 독일군 측은 정확한 상륙 지점을 판단하지 못했으며 연합군의 수뇌부조차도 노르망디는 양동작전이고 패튼 장군의 본대가 칼레로 상륙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2. 전투 전개 과정. 1944년 6월 6일 새벽 연합군은 노르망디 해변으로 향하는 대규모 상륙작전을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상륙 당일에 날씨가 좋지 않아 상륙이 미뤄질 뻔했으나 연합군의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대장은 고민 끝에 상륙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월 6일 오전 6시 30분 연합군은 아이젠하워 장군의 지휘 아래 오버로드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약 13만의 미영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수륙양용 작전이 진행되기 전에는 2200대 이상의 미영 연합군의 폭격기가 동원되어 대규모 공중폭격을 수행하고 노르망디 해안에 도착한 해군은 함포 사격을 가하며 상륙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연합군은 후방 교란을 위해 미군, 영국군, 캐나다군 공수부대 병력 24,000여 명이 내륙으로 강습 투하를 하게 됩니다. 이 작전은 해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수많은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상륙작전은 5개의 주요 해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각각의 해변은 코드네임으로 불렸으며 오마하, 이카, 골드, 주노, 소드 해변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중 이카와 오마하 해변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 중 하나였습니다. 독일군은 해변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해안은 지뢰를 비롯해 나무말뚝, 금속 삼각대, 유자철선 등의 장애물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의 연합군은 상륙 초기부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해변에 도달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고 해변에 도착한 병사들도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그래도 유타 해변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상륙이 이루어진 반면 상대적으로 절벽이 높은 오마하 해변에서는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오마하 해변 상륙 당시
밀물이 아닌 썰물때 이루어져 해안 절벽은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되었고, 독일군이 미리 설치한 장애물들과 독일 해안 벙커들의 거센 공격으로 상륙 초기 약 3,000명이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엄청난 전사자를 낸 미군은 독일군 벙커 앞에서 포기 직전까지 몰리고 있었으나, 살아남은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모아 해안 출구를 공략하기 시작하였고, 제16년대 연대장이었던 조지 테일러 대령이 상륙하여 지휘권을 잡고 해군의 포격 지원을 받아가며 독일군의 방어선을 돌파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방어가 약했던 골드, 주노, 소드 해변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나, 연합군은 독일군의 강력한 방어선을 뚫고 해변을 확보하고 내륙으로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상륙작전과 동시에 공중에서는 대규모 공수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연합군의 공수부대는 독일군의 후방에 낙하하여 교란작전을 펼쳤으며, 이는 상륙작전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노르망디의 상륙을 완료한 연합군은 곧 해안을 점거하고는 이후 노르망디 해안에 임시항구를 설치한 뒤 약 100만의 후속 병력들을 한 달에 걸쳐 프랑스에 상륙시키게 됩니다. 노르망디에 상륙한 병력은 미군 22개 사단, 영국군 12개 사단, 캐나다군 3개 사단, 폴란드군 1개 사단, 프랑스군 1개 사단 등 연합군 39개 사단 100만 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은 다음 목표 지점인 체르보르 항구로 미군이 진격하였고, 영국군은 노르망디의 중심 도시인 캉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3. 전투 결과 및 영향.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연합군은 해변을 확보하고 내륙으로 진격하여 독일군을 격퇴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전은 역사상 가장 큰 해안 침공으로 5,000척의 상륙 및 공격 주적, 289대의 지원함, 그리고 277대의 지뢰 제거함이 참여하였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연합군 손실은 총 사상자 1만 명에 4,414명이 사망하였고, 독일군은 대략 1,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은 내륙으로 진격하기 시작하자 내륙에서 맞닥뜨린 독일군은 강력한 저항과 함께 지연전을 펼쳤지만, 연합군은 공세를 지속하였고 노르망디에 상륙한 지 2달이 지난 1944년 8월 말에 마침내 파리를 수복하게 됩니다. 이 작전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쟁의 상처는 깊게 남았으나, 이들의 희생 덕분에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은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 이후 연합군은 독일을 향해 진격하며 전쟁을 종식시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현재 노르망디 해변은 그날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와 박물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며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몰락의 결정타가 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다른 역사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